시장의 이슈를 색다른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장마다 함께하고 있죠. 김성욱의 마켓 시선, SK증권의 김성욱 센터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시장 보시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상당히 좀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유럽 이야기로 좀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 유럽 시장이 어땠습니까? 예, 그 통화정책 회의죠. 그래서 0.25%로 이제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이제 4개월 동안 연속 동결인데 사실은 이제 유럽 시장이 보통 스탠스는 뭐였냐면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걸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해서 혹시나 한 번 정도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결정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제 갈 길로 잘 가고 있다라고 이제 통화 당국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기대 뭐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이제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동결했다는 정도로 예상을 해주신다면 뭐 나쁘지 않은 뉴스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2주 전, 그 전에는 사실 유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나 또는 그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디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된다는 정도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니드가 사실 좀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동결로 유지됐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스탠스가 살짝 좀 변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 쪽 모멘텀이 당분간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그만큼 더 표명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내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정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 텐데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한국부터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주열 그 후보 신입 총재로 내정이 되셨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승진되신 분 케이스라서 그 뭐 사정을 잘 아시고 그 시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향이 중요하죠.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가 중요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 합리적 중도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통화 정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역시나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다라는 시장 기대가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뭐 이렇게 중립 정도.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급격한 뭐 인하 인상 논의보다는 뭐 변동 없는 중립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이제 금정이 이제 협의회가 그 있는데요. 이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4월달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 직전에 이제 협의회라는 협의회 성격이 있죠. 그래서 당초 이제 경기가 그러니까 세금을 인상하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축된 걸 감안해서 경기 부양을 미리 한번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사실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당장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위원들조차도 아니다, 우리 일본 경제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뭐 급격한 또 당장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당장 그분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연 일본의 이제 아베노믹스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걸 계속 시험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당히 물가 상승률과 그러니까 상승이죠.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을 통해서 돈을 풀면서 그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인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것 같으면서 내용을 뜯어보면 물가 상승률이 2% 타겟인데 1.6% 올랐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다라는 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할 거다라는 기대와 동시에 안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본의 속내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장은 뭐 큰 어떤 스탠스가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뭐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주열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한국은행 총재로 이제 내정이 된 상태여서
지명이 된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스탠스 변화에서 뭐 크게 상당히 합리적인 중도파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환율 전망과 함께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따른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환율 이제 결정 요인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정책적인 특성도 있고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특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환율을 보시면은 핵심적인 아무래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그런 이제 글로벌 어떤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위험 요소가 환율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나라의 특성과, 그리고 N달러가 그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엔화가 지금 안전통화 격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의 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환율을 떨어지는, 근데 엔화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원화 환율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세 정도의 모습을 나타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대외적인 위험 요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당장은 그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격변적인 큰 일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려 요인으로는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급격한 환율 변동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수들이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급격한 변화는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쉽지 않은, 투자하시기도 그렇고 판단하시기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래프를 혹시 기회 되시면 좀 이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 역시 시장의 움직임과 마찬가지입니다.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큰 모멘텀을 당분간 갖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3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추세적인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시장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3월 중순경 정도 되면은 시장이 좀 본격화돼서 이제 3월 들어서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말씀드린 핵심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연초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그 주가를 결정하는 그 근본적인 요인 중에 예를 들면은 매크로 모멘텀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중국이 핵심이죠. 중국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었고, 사실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모멘텀, 환율 부분이라는 것은 바텀업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환율은 탑다운이죠. 탑다운적인 면에서 보면은 환율 부분이 의외로 많이 생각보다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서 우려점으로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좀 기업 실적에 비교적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다라는 상상이 가능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수급 쪽도 그렇습니다. 수급도 이제 이머징 마켓 리스크 부분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이 탄력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수급이라는 거 우리 한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할 때 한 3월 중순경 또는 3월 들어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이제 좀 불안하면서 좀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지지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입니다. 이제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구조적으로 주가가 좀 소위 말하는 한 단계 레벨을 업된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매크로 모멘텀, 그럼 기업 실적 모멘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메릿, 그다음에 수급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충족돼야 되는 요건들이 많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요건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봐서는 이런 요건들이 2000포인트를 상단을 충분히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테스트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전저점이 이제
연말이 2011년도가 12월 말이 201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비교적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3월 중후반 이후에 좋은 흐름들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익 추정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들의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주가 요인 방금 말씀드린 요인 중에 이제 그 실적 모멘텀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특정 섹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기업 이게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울기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주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정이 이렇게 낮게 수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섹터로 들어가 보면 비교적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매크로 모멘텀 상에서의 어떤 중국 이슈, 미국 이슈도 큰 이슈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당장은 불거진 게 없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또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게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굿뉴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성 섹터보다는 골고루 소재면 소재, 그다음에 소비재, 운송,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하드웨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골고루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굿뉴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 증시의 핵심은 역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확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면서 많은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들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일에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오늘도 상당히 좋은데요.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될지가 시장에서 수익률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지수가 지금 워낙 이제 모양은 이렇게 올라온 모양입니다만은 사실 눌려있는 느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주하고 중소형주가 좀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죠. 이게 어느 쪽이 한쪽 올라가면 좀 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그 모양입니다. 단지 매크로 모멘텀, 실적 모멘텀 말씀드린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대형주가 지수로 상승을 이끌고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딱 그겁니다. 그게 아주 명확하게 활기차게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중소형주가 역시나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게 명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대형주 쪽에 지수 관련주 쪽에 점진적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뚫고 올라가는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중국 요인 또는 미국 요인이 어느 정도가 이제 3월 중순 지나면서 약간은 좀 분위기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걸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인 슬로우한 그런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욱의 마켓 시선 시간,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